오늘도 기괴한 도서관에 오신 사서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관련된 SCP 개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 소개할 SCP 개체들은 시청 위험 레벨 1입니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괴한 도서관 SCP 재단 시리즈 제22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일련 번호 SCP-953 경리 등급 케테르 별명 변신하는 인간형 생물체. 이 존재는 한국인에겐 친숙한 외형일 수 있습니다. 흔히 구미호라고 부르는 설화나 민담 속에 등장하는 존재와 흡사합니다. 붉은빛이 맴도는 암컷 여우이며 9개의 꼬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이 가능하며 자유자재로 이 능력을 통제합니다. 다만 변형 후에도 귀나 꼬리 등 일부 신체 부위에서 그 특징이 남아있지만 의복 등으로 가리기 때문에 일반인과의 차이점을 외형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변신 능력 외에도 어느 정도의 텔레파시와 암시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이며 SCP 재단에게 격리되기 전에는 이 능력을 통해 거짓말을 납득하게 하거나 경찰관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만들고 SCP 재단의 램지 요원을 세뇌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약혼녀의 시체를 대상으로 를 하게 만드는 등의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SCP-953이 최초로 SCP 재단과 접촉했던 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대한민국의 부산에서였습니다. 그 후에도 격리와 탈출을 수차례 반복했고 마지막 탈출 후에 확보된 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흔히 수인이라 불리는 짐승과 사람의 특징을 섞은 듯한 복장을 착용한 마니아들의 축제 현장에서 SCP-953을 포획했습니다. 그곳에서 SCP-953은 수십 명의 축제 직원들과 참가자들을 살해했었고 호텔 건물에 매트리스나 샤워 커튼 등 다양한 곳에 시체를 절단해 놓았었습니다. 이후 현장에 살아남은 일반인들에겐 기억 소거제 투여 후 돌려보냈고 당시 SCP-953을 포획한 인원의 말에 따르면 왠지 포획 당시 SCP-953은 기운이 없고 맥이 빠진 상태로 저항도 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포획하던 당일에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담으로 O5 평의회는 재단의 모든 인원들에게 SCP-953을 부를 땐 일본말로 여우라는 뜻인 키츠네라고 부르지 말고 한국말로 구미호라고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격리 절차를 진행하는 인원은 수인이나 오타쿠와 관련 없는 인원으로만 배치하도록 하며 관련 있는 사람일 경우 즉시 다른 임무로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SCP-953은 제17기지 99 복도 끝에 있는 사 형태의 격리구역에 격리 중이며 매일 1.5kg의 신선한 간과 많은 양의 깨끗한 물 그리고 매주 세탁한 침구류를 제공합니다. 때때로 재단에 협조적일 경우엔 소량의 매실주와 읽을 거리를 제공합니다. SCP-953은 앞서 말한 정신조작 능력이 있기에 밀폐된 공간이 열릴 경우엔 모든 직원은 10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며 모든 물품을 제공할 때엔 로봇을 이용해 반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SCP-953이 탈출할 경우 총기류에 의한 사살도 가능하지만 정신조작 능력으로 인해 대상을 조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SCP-953의 근처에는 아메리칸 폭스하운드나 한국의 진돗개 등을 풀어놓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SCP-953에게 큰 공포를 주며 격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CP-953은 평상시에 인간에게 적대적이며 특히나 오타쿠에게 강한 적대심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SCP-953이 재단에서 탈출 후 온라인 문화를 알게 되었고 자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알아보려고 구글에 구미호를 검색했으나 처음으로 검색된 이미지가 구미호 캐릭터 둘이 성관계를 당하는 일러스트였습니다. 이후 귀엽고 어리석고 성상품화되는 대상으로 전락한 걸 알게 되었고 이 분노는 그대로 오타쿠들에게 향했습니다. SCP-953 오타쿠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오타쿠는 아니지만 조심해야겠네요. 일련 번호 SCP-310-KO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저 먼 곳에서의 먹거리. 여러분들은 겨울 먹거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붕어빵, 호떡, 오뎅, 계란빵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특이한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흰색의 꽃을 연상시키는 모형이나 그림이 있는 게 특징으로 그 밖의 모습으론 SCP-310-KO라고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며 포장마차가 모여있는 장소에서 오후 4시경에 나타나며 준비 중이라는 글귀가 붙어있고 오후 6시가 되면 영업을 시작합니다. 내부엔 한 명의 사람이 호떡이나 튀김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고 있으며 이 사람을 SCP-310-KO1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기니까 KO1 아저씨라고 하겠습니다. 310KO는 마지막 손님이 식사를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이후 손님이 포장마차에서 나가면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사라져버립니다. SCP 재단 직원은 부산에서 나타난 SCP-310KO에 방문했었습니다. 호떡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는 사이 KO1 아저씨에게 거주지나 신상 정보를 물어봤지만 자세한 답변은 거부했고 이름과 나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KO1 아저씨는 이미
죽은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얼마 후 이번엔 대구에 SCP-310KO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고 KO1 아저씨와 면담을 하려는 그때 근처에서 자리세를 뜯어가는 조폭이 나타나 포장마차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KO1 아저씨는 펄펄 끓는 기름통을 들고 가 조폭에게 뿌렸고, 이어서 KO1 아저씨는 이런 들아 나 하나 죽이고도 또 그렇게 뜯어가고 싶었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SCP 재단 인원은 즉시 소형 무전기로 대상이 폭주했다 전했고, 잠시 후 재단 인원들이 도착하여 조폭 일당을 제압한 뒤 D계급 인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포장마차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11월 23일 제 생일입니다. 2012년 11월 23일 서울 강동구에서 SCP-310KO가 나타났고, 현장에 도착한 SCP 재단 요원이 오열하며 절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인원은 KO1 아저씨의 얼굴을 보며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했고, KO1 아저씨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확인한 결과 해당 요원의 아버지가 이틀 전에 사망했었으나 충격을 받을까봐 가족들이 해당 요원에게 아직 말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SCP 재단에서는 SCP-310KO를 관리할 경우 해당 인원의 가족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먹거리를 팔고선 호련히 사라지는 포장마차, 정체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현세의 미련이 남아 방황하는 건 아닐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모두 효도합시다. 일련 번호 SCP-2599, 격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만족스럽지 못한. SCP-2599는 한국계 여성입니다. 이름은 제나 조. 이 여성에겐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어떤 명령을 내려도 반드시 그 명령에 복종하려는 강한 충동입니다.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자해나 타인에 대한 폭력 등 본인이 원치 않는 행동이라도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복종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명령받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SCP-2599는 명령받은 걸 완벽히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완벽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후 여러 실험을 실시했는데 3개의 작은 블록을 주고 이 3개의 블록을 모두 들어올리라고 명령하자 2개의 블록은 쉽게 들어올렸으나 나머지 1개만은 반복적으로 떨어뜨렸고 끝내 3개의 블록을 모두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SCP-2599에게 동전을 주고 앞면이 나오도록 던져보라고 명령하자 24번의 시도에서 모두 동전이 옆면으로 서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웬즐리 박사는 실패와 성공으로 나뉜 결과가 있을 경우 어느 쪽도 이룰 수 없게 되는 능력으로 보이기에 동전이 옆면으로 서게 된 거라 추측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래를 음표 하나 틀리지 않고 연주하라고 명령하자 거의 다 완벽히 연주했으나 6분의 1 지점에 와서 갑자기 틀리기 시작했고, D계급 인원을 칼로 찔러 죽이라고 명령하자 칼로 찌르긴 했으나 해당 D계급 인원이 과거 심장마비로 인해 생겼던 괴사 조직을 찔러 심장을 찌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이후에는 D계급 인원의 머리에 총을 쏴 죽이라고 명령했고, 머리에 총을 맞은 D계급 인원의 머리에 SCP-2599가 손을 갖다 대자 머리의 상처가 치료되었고 D계급 인원은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시도 외에도 초자연적인 실험도 시도했는데 흰색 종이를 파란색으로 바꾸라고 명령하자 SCP-2599가 만진 종이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했으며 하늘을 날아보라고 명령하자 5m 이상 점프하고선 착지할 때 다쳤습니다. 이때 다친 상처를 치료하라고 명령하자 한쪽 다리만 완전히 치료됐고 나머지 한쪽 다리는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두가 궁금해하던 그 실험을 하게 됩니다. SCP-2599에게 SCP-682를 200% 죽을 때까지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받은 직후 SCP-2599는 약 42분간 쉬지 않고 SCP-682와 공방을 치렀으며 SCP-682는 다리 3개가 잘려나가고 가슴이 으깨지고 안구는 모두 파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SCP-2599가 SCP-682를 완전히 제압했고 머리를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SCP-682가 나를 죽여 이 살덩어리야 얼른 이라고 말하자 SCP-2599는 즉시 SCP-682를 놓아주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해당 실험을 통해 SCP-682의 명령이 200% 죽을 때까지 공격하라는 명령보다 구체적이었기에 우선순위가 높았던 걸로 추측되었습니다. 그리고 SCP-2599에게 명령을 내릴 땐 만약 모순된 명령을 할 경우 SCP-2599는 움직임을 멈춰버리고 주변에서 토끼 몇 마리가 나타나고 한국어로 격려의 응원을 말하기 시작하고 SCP-2599의 주변 바닥이 면 이불로 바뀌었습니다. 이 효과는 웬젤리 박사가 2599에게 8시간 동안 잠들어라 라고 명령하기 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SCP-2599는 현재 표준 인간형 객체 격리실에서 지내며 실험 외에 어떠한 인원도 SCP-2599와 대화해서는 안됩니다. 실험 시에도 계획된 명령 외에는 모든 말을 제한하는 형태로 해야 하며
설령 제한하는 형태로 말했음에도 명령으로 인지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SCP-2599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도 말 조심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